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네, 우리 저번 시간에는 인권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인간이 왜 존엄한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세계 인권 선언에 대한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퀴즈를 잘 참여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오시기 전에 당연히 완료를 표시 누르시고, 과제까지 제출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바로 컴퓨터, 책상 또는 핸드폰 앞에 교과서, 필기도구 가지고 오시는 거 다 지키셨죠?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 했던 이제 세계 인권 선언 퀴즈를 보면은 뭐 정답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이런 세계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이런 과제를 냈었고요. 네, 읽어보면은 이렇게 인간은 당연히 태어날 때부터 인권을 누구나 보장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천천히 읽어보면은 그 내용이 보장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른 사람의 인권까지 같이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면은 인권 선언은 되게 무의미하다라는 걸 느낄 수 있었을 거예요. 그 인권을 보장해주는 게 당연히 국가의 역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개인, 시민의 역할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인권을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인권까지 보장해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인권을 보장을 해줄 수 있을까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첫 번째 학습 목표, 첫 번째 배움 목표를 다 달성을 했으니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배움 목표, 인권 보장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사례와 그리고 교과서 정리를 바탕으로 패들렛에 자신의 생각을 적어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네, 계속 얘기했어요. 세계 인권 선언에서도 보듯이 우리가 인권을 보장받는 것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의 인권을 보장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장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막막하기도 하고 뭐가 떠오르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과 가까운 예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선생님 학교 다닐 때 이제 머리도 이제 규정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거의 반삭으로 머리를 딱 밀었어요, 선생님이. 근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는 순간에 이제 반삭은 아니었어도 그냥 뭐 머리를 길을 몇 센치까지 해야 된다. 뭐 다 기억도 안 나네요. 그 세부적인 그 규정이. 그리고 복장도 이제 뭐 뭐를 걸치면 안 된다. 무조건 교복만 입어야 된다. 그리고 체벌까지 있었던 게 이제 있었죠. 하지만 현재 여러분들이 다니고 있는 학교의 모습은 과거와 달리 각종 규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곳인데, 그 과정에서 어떤 노력이 있었는지 알고 있어요? 네, 보면은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가 이제 모든 것을 완벽하게 보장해 주진 않지만, 그래도 이렇게 학생, 학부모, 교사가 모두 다 이렇게 학생 인권 조례에서 노력할 수 있게 이렇게 책자를 배포한다든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홍보 자료를 나눠주면서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 교사가 모두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전체적인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학생 인권 조례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항의와, 그리고 그 항의가 당연히 법적인 제도 안에서 합법적으로 이루어진 항의였겠죠. 네, 그래서 이러한 움직임에 따라서 이 교육 공동체가 모두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질적인 우리의 움직임이 이루어졌던 거예요. 자, 그리고 조금 더 그 범위를 넓혀서 알바생이라고 하면 이제 청소년 알바생도 있어요. 네, 나이에 따라서 조금 더 나이를 먹게 되면은 당연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가끔씩 근로계약서를 안 쓴다든지 최저임금을 못 받는다든지.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때였어요. 대학교 때 최저임금이 한 4,200 원이었는데 이제 처음에 교육받고 이제 알바를 처음 한다는 이유로 이제 "너는 4,000원 정도면 되겠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은 그냥 못 모르고 이제 하려고 했지만 이제 하루 정도 하고 '아,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만두긴 했어요. 자, 그리고 당연히 이런 뭐 사장님의 이런 부당한 처우뿐만 아니라 당연히 우리도 고객이 될 수 있죠, 당연히. 그래서 혹시라도 반말을 한다거나 뭐 알바생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거나, 그리고 뭐 고의적으로, 실수로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고의적으로 돈이나 카드를 던진다거나, 그리고 네 번째로 고객이 실수해 놓고
당연히 무조건 알바생한테 떠넘긴다. 그리고 5번째로는 굳이 트집 잡아서 알바생에게 화풀이할 때, 즉 학생 인권 조례에서 시작한 이런 인권 보장에 대한 움직임이 우리의 사회에서는 조금 아직은 부족한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러한 알바생,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알바생의 인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요? 당연히 그 알바생의 입장에서 조금 더 존중하고, 그리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매너 있게 행동하고 조금 더 인간적인 대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해요. 광고만큼만 존중해 주세요. 그러니까 광고에서 당연히 뭐 요즘에 알바땡, 뭐 알바땡땡 이런 그 광고에서 보면은 이렇게 정해진 시간을 지키고, 그리고 알바생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즉 당연히 이러한 노력은 사회에서도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학생 인권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렇게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가 모두 노력했던 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먼저 보장해 주지 않는 이상 알바생 또는 사회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의 인권은 이렇게 존중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이야기하지만 인권 보장을 위한 우리의 개인적인 노력도 반드시 필요함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즉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학생 인권 조례를 바탕으로 선생님과 학생이 모두 다 함께 노력해야 하는 것처럼 인권은 그냥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계 인권 선언이라는 것이 있다 해도 그것을 지키고 우리가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계속 노력하는 것 중요함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심각하기도 하고 여러분들 기억에 남을 만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혹시라도 개인적인 노력으로 우리가 인권 보장을 위한 변화가 어려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알아볼 텐데, 이 사진에 보시면은, 왼쪽 사진에 보시면은 뭔가 하나 여러분들이 딱 이거 이상하다는데요, 요즘 버스랑 좀 다른데요 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보이시나요? 네, 이제 미국의 1900년대 이제 초기 1900년대 초기에 시행했던 이제 미국 남부에서 시행했던 것이라고 해요. 그래서 흑백 분리법이라고 해서 흑인과 백인을 이제 분리해서 이제 백인은 앞에 앉고 흑인은 뒤에 앉고, 근데 만약에 자리가 없을 경우에는 흑인의 자리도 이제 백인이 앉을 수 있게 양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인종에 따라서 정해진 버스 좌석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난 시간에도 배웠지만 모든 인간은 똑같이 존엄한 존재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미국 남부의 흑백 분리법은 인종에 따라서 어떤 인종이 더 존엄하고 어떤 인종은 존엄하지 않다라는 그런 인상을 줄 수 있는 충분한 그런 제도였죠. 이런 제도 자체가 이렇게 인권을 보장하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 참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 거예요. 개인적인 역할도 어떤 것이 있을까 참 생각도 안 나고. 자, 그런데 이 와중에 이 상황에서 여기 앞에 앉으신 여자분이 당당히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버스의 제일 앞자리에 앉았어요. 자, 로자 파크스 씨는요, 이렇게 이러한 부당한 상황에서 저항하기 위해 이렇게 버스에 당당히 바로 앞에 앉는 움직임을 했다고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 과정에서 버스 기사가 흑인을 비하하는 용어로 사용하면 일어나라 라고 억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법적으로 흑인 분리법이 시행되고 있었으니까, 흑백 분리법이 시행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로자 파커스는 흔들리지 않고 계속 앉아 있었는데, 결국 로자 파커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경찰서에서 이렇게 로자 파커스를 잡아갔다고 합니다. 당연히 이 잘못된 법에, 인권을 침해하는 잘못된 법에 올바른 방식으로 비폭력적으로 저항을 했지만 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이렇게 감옥에 끌려갔어요. 이런 상황에서 개인의 노력이 절대로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여러분들 맞춰보세요. 물론 지금 상황에서는 당연히 정답이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이 당시에 흑백 분리법이 폐지가 되었을까요? 아니면 계속 유지가 되었을까요? 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한번 이 자료를 가지고 와봤는데, 이렇게 조금 더 이 이야기를 보충해서 얘기하면은, 이제 어느새 버스는 여기 중간 부분부터 읽어볼게요. 중간 부분부터 여기부터. 자, 어느새 버스는 이렇게 10,000원이 되었고,
백인 탑승자가 서 있기 때문에 이제 흑인이 일어나야 됐던 상황이었죠. 그래서 로자 파크스가 단호하게 얘기했대요. 아니요, 저는 일어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자 파크스는 시조를 위반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계기로 흑인들이 결집하게 되었고, 즉 개인의 노력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이 모여서 시민단체, 시민과 그런 지역사회가 결집하게 되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녀의 소송을 돕고 버스 보이콧을 추진하여서 결국에는 흑인들이 수레를 타고 출퇴근을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번졌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회적인 움직임까지 나아가지 않았으면은 이러한 변화가 시행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버스 회사는 파산 상태에 이르렀고, 결국에는 이러한 지역 사회에 이 손해가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1956년에 대법원은 흑백 분리법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근데 단순히 손해라는 것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그 미국 사회 안에서 인종에 따라서 흑백을 분리하는 그것 자체가 오히려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한 흑인들의 움직임은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라고, 합법적인 노력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개인이 보여주었던 용기 덕분에 지역사회와 그리고 결국에는 국가의 움직임까지 유도했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의 용기와 힘으로만은 해결할 수 없다면 결국에는 사회와 국가의 구체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네, 그래서 지금까지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이렇게 교과서 166쪽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을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롭게 밑줄도 쳐주시고 표시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개인적 차원의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으로는 이제 당연히 내 인권이 중요하듯이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로자 파크스처럼 자신의 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다면 나의 권리를 수호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로자 파크스의 이제 움직임으로 결국에는 대법원이 흑백 분리법을 위법이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고,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에서도 보았듯이 이렇게 인권의식 신장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홍보 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당연히 도덕 교과서는 교과서 속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도덕적 생각도 중요함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러한 로저 파크스 이야기, 그리고 학생 인권 조례, 그리고 알바 인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면서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자신의 생각을 되돌아본 만큼 앞으로 남은 도덕 수업 시간에도 인권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인권 보장을 위한 노력, 개인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한 고민을 조금 더 의견을 공유하기 위해서 지금 바로 패들렛으로 가주시고요.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좋아요와 댓글 팍팍 부탁해요. 네, 고생했습니다.